자, 2번입니다. 2번이고 2018년 9월 평가원 가연 29번 정답률 27.2%. 아, 생각보다 낮지 않습니다. 낮지 않습니다. 29번 치고는 정답률이 조금 더 있는 편인 거고. 자, 이 문제는 할 얘기가 좀 많죠. 좀 일단은 결론은 이거죠. 허무하다. 결론은 좀 많이 허무하다. 이런 느낌이고, 진짜 기백에 대해서 뭔가 좀 힘을 빼는 듯한 느낌들이 확실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 29번에 나오는 문제들은 좀 많이 가볍다.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기백한 과목을 잠시 이제 수능에 좀 배제하는 시간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앙금 대상에 낼 게 없는 건지, 앙금은 미적 쪽에 힘을 좀 실어주다 보니까 너 좀 빠져라고 해가지고 기백에 힘이 좀 빠진 건지 모르겠는데, 이 문제는 일단 시작을 보면 아마 이제 학생들 대부분 다, 저도 이제 문제를 보죠. 너무 길었어요. 문제 시작하자마자 너무 긴 거예요. 넘기니까 너무 길죠. 거기다가 뭐 엑스화평면 내리고 뭐 포함되니 안 되니 문제를 쭉 나오길래 문제가 너무 긴 겁니다. 그래서 보는 순간 사람을 질리게 만들어요. 이게 뭐야? 뭐 이렇게 길어? 거기다가 점행이 나오는데 평면 나오다가 갑자기 내접편 3개 나오거든요. 와, 그냥 의학이에요. 그래서 요까지 보고 밑에 조금 읽다가 이거 내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30번을 바로 간 친구들도 있어요. 30번 수가 좀 해볼만 하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30번 쪽에서 좀 투자를 해서 거기서 또 답을 내는 친구들도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저번에 말한 대로 요즘 내는 기백 문제들은 조금 자신감을 가지고 덤비셔도 될 것 같아요. 문제들이 조금 허무하다. 이 허무하다는 말을 뭐냐 하면, 물론 이제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 중에 하나이지만 문제를 주는 상황을 조금만 그려낸다면 문제가 전혀 어렵지 않아요. 작년 수능 29번도 문제를 주는 상황이 있었어요. 상황이 있어. y좌표가 제일 작을 때. 요 상황만 살짝만 고민이 안 넘기시면 나머지는 답을 내는 전혀 무리가 없었거든요. 자, 일단 시작을 해보죠. 일단은 좌표간의 점 A가 평면 Z골 1위의 세점 P1, P2, P3 이래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내접편이 3개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만족시켰는데, 저도 제일 처음에 이 3개 편을 보고 문제가 무지막지하게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했어요. 왜냐 그러면 일단은 지금 보는 순간 요만큼만 보시게 되면 OA 벡터에다 5편에가 3분의 10이 나오니까, 자, 이게 법산 벡터죠. 얘를 법배로 가지는 평면 위의 점입니다. 얘를 법백으로 가지는 평면 위의 점이고, 얘를 법백 가지는 평면, 얘를 법백 가지는 평면. 평면 3개인 거예요. 평면이 3개나 나오는데, 물론 이 값에 따라서 평면이 평행하게 좀 약간 밑으로 떨어지는 느낌은 있죠. 이걸 보는 순간 뭐 이렇게 많아, 복잡해 라고 생각하고 짜증은 나지만 그래도 좀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밑에를 읽다 보니까, 밑에 쪽에 보면 이거를 만족시키고 점 0,k,0을 지나고 방향 벡터가 1, 마이너스 6, 1, 마이너스 0이 직선, 교육이 마이너스 6이라는 거고, 이 직선에 대해서 나누어지는 xy 평면의 두 영역을 각각 알파, 베타라고 하죠. 자, 밑에 놈은 직선이에요. 0,k, 저러니까 y좌편이 k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6인 직선이에요. 그럼 직선을 꺼주면 영역이 두 군데인데, 거긴데 뒤로 당기는 순간 P1, P2, P3에서 XY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 여기서부터 조금 풀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보는 순간 복잡한 것 같아서 문제들을 끝까지 보지 않는다면 그 시도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야? 라고 하는데, 저도 처음에 보는 순간 이게 복잡하다 싶은데 보니까 P1, P2, P3가 XY 평면으로 밑에 뭐냐 하면 내린 수선의 발, 갑자기 내리거든요. 그런데 점 P1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OA가 법선 벡터인 평면의 점인데 저걸 어떻게 내려? 내리면 평면 자체인데 라고 생각하고 나서 문제를 다시 보게 되면 제가 처음에 놓친 게 하나 있었어요. 평면 Z 이꼴 1이라는 놈이 탁 나오는 겁니다. 저기서 이제 이제는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본 거예요. 점 A 고정점이죠. 이래 나와 있으니까 OA 벡터에다가 OP 얼마 하면 1 벡터 하시면 3분의 11이다. 이래 나와 있는데, 이 점 P는 어디냐 하면 Z 이꼴 1이라는 평면도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이 P1은 뭐냐 그러니까 OA를 법백으로 가지는, 얘를 법백으로 가지는 그냥 평면입니다. 평면이고, 슬쩍 표시해보자면 이렇게 잡아놓으면 이 자리가 O고 이 자리가 A고, 어딘지 위치 모르겠지만 어딘가 이렇게 잡혀있고, 이런데 P1이 돼서 이런 평면이거든요. 평면. P2 같은 경우는 1이니까 이 숫자가 좀 더 작아지니까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올 거예요. 다음에 만약 빼기 4분의 1 치니까 중간이니까 좀 밑으로 갈 거예요. 이 평면 3개가 평행합니다. 평행.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Z제곱 1이 붙은 거죠. 그게 뭐냐? 얘도 평면. 근데 P1은 여기 위에도 있대. 얘도 평면. 얘도 평면, 얘도 평면. 평면, 평면, 평면. 두 평면이 만나면 뭐다? 교선인 거죠. 짝대기인 거야, 짝대기. 그러면 Z1이라는 평면에 짝대기가 하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럼 이 짝대기를 어떻게 해? XY 평면으로 내려라. 이래버리면 문제가 너무 쉬워지는 거죠. 그럼 이쪽에 그려져 있는 XY 성분을 된 놈을 밑으로 내려주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 이 문제를 보자마자 쫄아버리면, 아우, 씨, 뭐 이렇게 복잡해. 역시 29번이니까 젠장. 이래 돼버리면 좀 애매해지고, 아니야. 차근차근 한가 보자. 묻는 게 뭘까? 아, 그래도 좀 문제가 좀 요즘 29번 생각보다 세지 않는데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약간의 자신감을 가지고 덤볐다라면, 물론 바로 해결 안 되더라도 30번을 푸는 시간보다 좀 더 줄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은 듭니다. 아마 한 번만 또 해결되면 확 가버리는 문제라서. 그러면 이제 이 사이에서 잠시 본단 말이야. 아, 그럼 근데 평면, 편이니까 Z일고 1 같은 거 안 오고 뭐 이렇게 쭉 와가지고 교선, 이래야 되는 것 같은데, 밑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점자표들이 나오고 기울기 마이너스 6제로 나오고 하니까, 아, 그러면 P1이라는 놈 자체를 X에다가 Y에다가 Z라고 주자. 그러면 얘가 곱빼기니까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3X에다가 플러스 2분의 1Y에다가 플러스 2Z 이걸 3분의 1만큼 하면 11. 여기에 Z 있고 1이니까 이 P1이라는 놈 자체를 어디로? XY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이라는 놈 자체는 여기다 그냥 1만 대입하시면 되는 거죠. 그 교선을 그대로 내리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Z 있고 1 여기다가 Z 있고 1을 그대로 넣으시게 되면 3X에다가 플러스 2Y 2분의 1 Y에다가 여기다 1 넣어주게 되니까 나온 결과가 3분의 6이니까 3분의 5 이렇게 나오는 이 직선이 바로 뭐야 하면 점 P1의 XY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의 자취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사실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P2, P3도 같은 방법으로 가시면 되는 건데, 이까지 오기가 만만치 않은 건데, 문제의 모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에서 하나의 조건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중간중간에 사실은 조건들이 더 있어서 그들이 합쳐져서 답을 내게끔 해놨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조건 3개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 있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고, 밑에 쪽에 또 있는 조건들이 붙어가지고 모양을 유추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이 기본 문제의 특징이 뭐냐? 그것만 찾아달라는 거예요. 그것만 찾아달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머지 것도 계속 가보도록 하죠. P2 이제부터 O 얼마 하면 5A에다가 다시 O P2 얼마 있다? 내정하면 1이네요. 이제부터 같은 거에 대한 반복입니다. 3X에다가 플러스 2분의 1을 얼마 하면 Y에다가 플러스 2Z 하시면 어차피 1이고 Z 걸 어차피 1 나오니까 그냥 두 개 짬뽕 하니까 그러면 3X에다가 다시 하면 2분의 1 얼마 하면 Y고 마이너스 1 짬뽕이라는 결과. 그 다음에 OA 벡터 그 다음 하면 OP3 벡터 할 수 있는 거 하면 빼기 얼마 하면 4분의 얼마 하면 7. 그 다음 여기다 얼마 하면 Z 꼴 1인가요? Z 꼴 1 여기까지 붙어 있는 거니까 얘 같은 경우는 아이고 이게 분표 갖다 대기 더 힘드네. 3X에다가 다시 얼마 하면 2분의 1을 얼마 하면 Y에다가 이게 더하기 얼마 이게 2Z인가요? 2Z 빼기 얼마 하면 4분의 얼마 하면 7. 여기 나온 중에 한 개죠. 여기다 Z 이퀄 1 집어넣으시면 되니까 그러면 1 집어넣으시면 3X에다가 플러스 2분의 1Y 같은 걸 계속 쓰고 있어요. 여기다가 1 넣어주게 되면 마이너스 4분의 1 하면 15라고 해서 이게 바로 내린 수선의 발, 이게 바로 내린 수선의 발. 이게 바로 P2의 수선의 발이죠. 쓸 게 많네요. 수선의 발 다시 P3 얼마 하면 수선의 발. 제가 어차피 강의하니까 지금 차근차근 낯쓴 건데 실제로 이제 문제의 요런 이제 의도 파악이 된 친구들은요 아마 되게 빨리 풀었을 거예요. 탁탁탁탁 하면서 썼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얘들을 밑에다가 표시를 하게 되면 힘을 좀 가지고 오죠. 그래서 쭉 표시하게 되니까 자 직선을 꺼주시면 되죠. 제가 첫 번째 P1 같은 경우에는 X에다 0 넣어주니까 저게 3분의 10이네요. 3분의 만큼 10.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직선이 나올 것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X에다가 0 넣어주니까 마이너스 2인가요? 예, 마이너스 2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 쭉 떨어질 것이고 얘가 이제 P1의 수선의 발이고 P2의 수선의 발 다시 줄게요. 마지막에는 X에다 0 넣어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5가 나오니까 이렇게 나오죠. 이 자리가 마이너스 2분의 1 하면 12. 이 자리가 하면 P3 다시 이렇게 도록 하죠. 이런 세 개의 직선인데 놀랍게도 이 세 직선보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6입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6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는 그냥 처음부터 문제에서 줄 때 조건이 0, K, 0를 지나고
1, 마이너스 축이 0이 있는 이게 방향 벡터를 줬으니까 기울기 값이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6인 거죠. 그럼 얘랑 평행한 거죠. 실제로 평행하지 않으면 말도 안 되는 것이 이런 데다가 직선 하나 쭉 커놓으면 이거보다 큰, 이거보다 이쪽인데 여기에 직선 세 개를 절대 넣을 수가 없어요. 그냥 단위 평행을 준 건데 그들의 의도 자체는 그런 식으로 간 건데 우리가 이제 문제가 좀 길고 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세 개를 다 가지려고 그러시면 요 직선 여기서 잘라내가지고 이쪽 밑으로 이쪽 위쪽으로 이래 잡아내셔도 되고 또는 이렇게 잡아내가지고 이쪽 위쪽으로 이쪽 밑으로 뭐 이런 데 잡아도 상관없고 이런 데 잡아도 전혀 상관없는 거죠. 어차피 K는 Y 절편에 해당하는 거니까 왜냐면 이 Y 절편에 맞춰가지고 K 값이라는 놈 자체는 뭐보다 3분의 얼마 하면 10보다 크나 같아야 되고 또는 이 K 값이라고 하는 놈 자체가 얼마 하면 마이너스 2분의 얼마 하면 15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그런데 이건 저의 실수인데 제가 여기까지 하고 난 다음에 그럼 이 녀석의 최소값 요 녀석 이 녀석의 최대값 빼기 2분의 15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막 뺐어요 처음에. 근데 빼니까 이게 부수인 거예요. 그래서 순간 생각하기를 바보다. 내가 계산을 못하는구나. 어떻게 여기서 이걸 빼는 걸 모르냐. 이게 하니까 정수가 안 나니까 계산을 잘못했다. 내 혼자 난 떨어진가 막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데 다시 문제를 보니까 정수더군요. 못 봤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마 이 화면 보는 친구 중에서도 아마 저랑 비슷한 실수하는 친구가 있지 싶은데 학생들에게 문제를 또박또박 읽으라고 말을 하면서 저조차도 가끔 또박 읽지 않고 있으니까 이건 잘못된 거다. 문제를 정확하게 또박또박 읽어야 되는 것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29번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어떤 이 흐름을 맞춰가지고 그림을 유추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요 녀석의 K에 이거보다 큰 최고 작은 정수값은 4죠, 4. 얘보다 작거나 같은 것 중에 제일 큰 거는 마이너스 8이 되니까 문제에서 m 빼기 이걸 어떻게 써놨더라고요? m 빼기 다시 얼마 하면 m이를 써놨으니까 4에다가 빼기 8 하시면 답은 12 이렇게 해결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좀 허무하죠? 평온합니다. 어떻게 29분에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근데 이제 스타일 자체가 좀 묘한 거죠. 말로 장황하게 써놨어요. 말로 장황하게 써놓고 어떤 상황들을 설정하게 만드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잠시 체크할 수 있는 부분만 보자면 이런 부분이 체크예요. 지금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이건 사실 한 번씩 나오는데 내적 표현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내적 표현 자체가 뭘 의미하면 도형의 방정식이죠. 평면의 방정식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거. 이거 평방이라는 거예요. 평면의 방정식이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문제상에서 자체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대입을 했단 말이에요. x, y, z를 직접 집어넣는데 실제로 수능 문제나 평가 문제 중에서 이렇게 넣은 경우가 없어요. 그냥 실제로 구체적으로 평면 방정식을 직접 제시를 하죠. 제시를 하는데 이러한 내적 표현을 가지고 다음에 평면 방식을 직접 찾은 후에 대입해가지고 어떤 교선을 찾게 만드는 그러면 예전 스타일 같으면 그냥 이걸 주고 이걸 바로 줘가지고 바로 대입하게 만드는데 지금은 내적 표현을 줘서 뭐지? 생각이 만 다음에 다시 대입을 하게 만드는 과정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이 부분 우리가 챙겨야 될 부분이다. 내적 표현이 나오면 내적 자체를 해석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기다가 좌표를 대입해서 위치를 찾아낼 수도 있구나까지 그렇게까지 이제 할 수 있다는 까지 생각을 이제는 해놔야 되는 것 중에 한 개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막 쭉 서서 풀게끔 만들어 놓은 건데 이 29번을 보고 있으면 딱 한 가지가 생각나요. 뭐가 생각나요? 그러면 이게 또 제가 말한 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딱 생각나는 게 아무리 찾아봐도 구가 없어요. 이 둥그란 구란 놈이 없어요. 이번 구평 전체를 봐도 구가 없어요. 이 구는 어떻게 보면 단골 존재인데 없어요. 자, 수능에서는 구가 다시 나와야 되지 않을까. 구평에는 잠시 기다리겠다. 어차피 본 게임이 나올 놈이니까 본 게임 때까지 지금 현재 숨어있지는 않겠죠. 뭔가 힘을 기르지 않을까. 아마 구란 놈이 다시 나올 것 같고 저러한 내적 표현들과 구가 같이 붙어버리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위치상의 어떤 싸움이나 위치상의 어떤 위치를 찾는 어떤 모양을 유출하고 난 다음에 답을 내는 것을 내지 않을 거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번 29번은 결론은 조금 허무. 우리가 얻어야 될 거 보자마자 너무 쫄지 마라. 그리고 주어진 조건 한 줄 가지고는 안 된다. 밑에 좀 더 있다. 그게 맞춰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시간이 꽤 됐죠? 야, 시간 좀 많이 지났다 그러네. 원래 오늘 목표가 30번까지인데. 역시 힘드네요. 30번 아무래도 다음 시간에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9번 요 정도까지 하는 걸로 하고,